육신이라는 게 우리 인간사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맞는가? 너는 어떤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게 맞는가? 이제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게 이제 육신인데, 이제 그 육신이라는 그 왕쇠가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어떤 중요성을 만들기도 하고 또는 전후를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가 우선이냐라는 걸 만들기도 하고 또 그 결과치를 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왕세가 왜 중요하냐? 왕세가 왜 중요하냐? 그 이제 왕세가 일단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왕세가 뭔지를. 왕세가 뭐냐? 뭐 이제 육신. 관, 인, 비, 식, 재, 그리고 이제 일간이죠. 일간까지 해서 이게 육신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중에 이제 일간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뭐 나머지는 이제 그냥 뭐죠? 관이 왕하냐, 인이 왕하냐, 비가 왕하냐, 식이 왕하냐, 재가 왕하냐, 뭐 결국은 이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결국은 이 모든 것들, 뭐 일간도 포함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가장 출발점은 결국은 월지가 되는 거죠. 월지가 되는 거. 그래서 월지라는 것, 이거는 우리가 결국은 사회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사회이기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태생이라는 의미도, 가지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월지라는 게 우리가 사주는 계절학이잖아요. 계절학. 그러면은 이 월지라는 게 우리가 왕하다, 왕하지 않다라는 개념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계절이라는 의미만을 봤을 때도 이 월지라는 것은 절대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월지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왕세의 출발이 될 수밖에 없다. 왕세의 출발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런 거 이렇게 뭐 내가 뭐 관월령으로 태어났는데 뭐 식생 왕하다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죠? 관월로 태어났는데 식생 왕하다. 뭐 제월령으로 태어났는데 뭐 비겁이 왕해서 막 죄를 극할 것 같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시월령으로 태어났는데 뭐 인성이 너무 많아서 식을 망가뜨릴 것 같다. 그러면은 그 팔자는 과연 우리가 뭐 재월령으로 태어난 팔자가 비겁이 왕한데, 그럼 이 제가 약하다고 할 것이냐, 약해진 거지만은 약한 건 아니거든요. 약해진 거지만 약한 건 아니다. 그래서 그만큼 월지라는 부분들, 그리고 왕세라는 부분들을 간단히 볼 일은 아니라는 거죠. 간단히 볼 일은 아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항상 육신이라는 기준점이 있거든요. 육신이라는 기준점이라는 게 항상 이제
뭐가 중심이 되느냐? 그 이제 재관이 되는 거죠. 재관. 육신이라는 기준점은 재관이다. 왜냐하면 이건 목적이거든요.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관이라는 세상이 부여해주는 역할이 있고 지위가 있죠. 죄라는 내가 사회 속에서 해야 할 역할과 소임이 있죠. 그러니까 또 관이라는 거는 이제 세상이 부여해 준 거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의무라고 한다 그러면은 죄라는 것은 역할과 소임이죠. 역할과 소임. 이거는 내가 개인이 스스로 자기를 통제하고 해나가는 실천과도 같은 것이다. 실천력과도 같은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배가 되는 거죠. 배가 되는 거. 그래서 항상 이런 왕세라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심으로 봐야 되는 것은 재관이다. 재와 관이 중심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재와 관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는 사회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회성. 재와 관이라는 건 사회성이다. 사회성이라고 해도 되고 내가 얼마나 사회에 부합되는 사람인가를 보는 겁니다. 얼마나 사회에 부합되는 사람인가를 보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재관이죠. 재관이죠. 그런데 인성과 식성이라는 것은 인성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세상에 잘 성실한가를 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세상에 성실한가. 내가 얼마나 이 세상을 참고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소질, 소양을 보는 겁니다. 소질, 소양. 소질, 소양. 그리고 여기서 일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의지를 보는 것이죠. 의지. 이제 크게 세 가지가 됩니다. 일간이라는 의지를 볼 것이냐, 재관이라는 사회적 역할과 지위를 볼 것이냐, 인식이라는 이 사람의 성실함과 참고 견디는 능력을 볼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왕세가 결국은 이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적 모습을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내가 관원로 태어났으면은 나는 사회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태어난 사람이란 뜻이에요. 내가 재월로 태어났으면은 내가 적어도 관이란 사회에 공헌하고 일부분으로서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닦을 거 좀 없나요? 제가 이렇게 땀이 계속 나서. 생각보다 덥네요. 아유,
그렇게 덥지? 아유, 어쨌든 제가 긴장을 좀 했는가 봐요, 제가. 긴장 잘 안 하는데. 음, 음, 그런가 봐요. 예. 예? 어쨌든 좀 아니, 더운 건 사실이에요. 긴장은 또 사실이고. 아유, 감사합니다. 어쨌든, 어쨌든 저렇게 크게 세 개를 나누는 거죠. 세 개를. 재관이라는 사회적 목적, 인성과 식상이라는 사회적 소양이라고 합시다. 소양, 소양, 재능. 그러니까 인성과 식상이라는 거는 재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거를 할 것이냐, 어떤 것을 잘할 것이냐. 재관이라는 것은 무엇을 할 것이냐, 어디에 걸맞게 할 것이냐. 일관이라는 것은 내가 저걸 할까 말까, 내가 해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람은 그 세 가지 속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냥 그 속에서 움직이게 되고, 물론 이 재관이라는 것도 이렇게 뭐 나눠질 수가 있겠죠. 식인이란 것도 나눠질 수가 있고, 뭐 그거를 뭐 제가 지금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고, 뭐 지금 시간이 이제 한정이 돼 있으니까 시간이 없구나.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제가 일단은 이야기를 해볼 건데, 사실상 나는 과연 재관적인 사람이냐, 식인적인 사람이냐, 비급적인 사람이냐가 출발점이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재관으로 태어났다라는 거는 어쨌든 간에 제도권 속에 속한 거예요. 부모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아니, 안 들으셔도 돼. 단체 속에서 움직이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 내가 기분이 좋든 기분이 나쁘든 간에, 그는 전체가 문제가 없이 돌아가는 세상 속에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재관입니다. 근데 식인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식인이라는 거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 아무 관심이 없어요. 내가 식상이나 인성으로 태어났으면은 세상 돌아가는 거는 관심이 없어. 그냥 나한테 주어진 역할을 열심히 할 뿐인 겁니다. 그래서 보통 식상이나 인성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내가 기술자면 기술자 역할, 내가 회계를 하면 회계사의 역할, 이런 것만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거 말고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 비급은 그냥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걸 하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직 생활에 적합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비양자들은 조직 생활에 적합하지 않지만 독립 생활에는 더 적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독립 생활이라는 게 없어요, 세상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 그러면은 흔히들 프리랜서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떠올리는데, 그런 것들은 식상이나 인성의 영역입니다.
그런 것들은 식상이나 인성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프리랜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기 기량적 부분에 기인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 능력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재관이라는 것은 독립을 하더라도 대부분 자기 간판을 달게 돼 있어요. 간판을 달고 움직이는 게 재관입니다. 재관이고, 식인들은 사업자 등록은 할 수는 있겠지만 자기 간판을 다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자기 이름을 달 수는 있습니다. 자기 이름. 그래서 그런 데서도 일단은 차이가 나죠. 차이가 나죠. 그래서 관이 중심으로 사느냐.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하는 얘기 그런 겁니다. 관인이란다. 재관 중심으로 사느냐. 관 중심으로 되어 있는 자들은 당연히 조직에 들어가야 됩니다. 조직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재 중심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 역시도 조직형이긴 하죠. 근데 이제 조직형이기는 한데, 조직을 보좌하고 조직을 떠받드는 역할을 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게 이제 재관이죠. 재관. 근데 이게 항상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회생활도 있고 그리고 가정생활도 있습니다. 가정생활도 있고 우리가 그 내에서도 부부관계라는 게 있고 뭐 여러 가지 관계라는 게 있죠. 그럼 이 중에서 가장 그러면은 중요하다고 해도 되고 비중 있게 봐야 된다라고 해도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관이죠. 관. 그래서 어떤 육신이든 간에 관을 위배하는 거는 좀 곤란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관임비식제가 있는데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과 그래도 무리를 일으키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제대로 인정받으려면은 일단은 관이 왕해야 됩니다. 그게 살이 됐든 관이 됐든 상관은 없어요. 살이 됐든 관이 상관이 없고 일단은 관살이 왕해야 내가 어떠한 역할로서든 간에 인정을 받는 겁니다. 인정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죄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죄가 있는 거지. 그래서 항상 우리가 육신을 이야기할 때 관을 가장 우선으로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관이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죠? 세상의 역할과 지위라는, 그죠? 그러면 이 관에 걸맞는 이제 능력이라는 게 있죠. 이걸 우리는 인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관에 걸맞는 능력은 인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재에 걸맞는 능력은 당연히 식이죠. 그래서 재에 걸맞는 능력은 식이다. 그래서 재라는 것이
자기 자체적 능력을 가지려면 식이 필요하고 관이라는 것이 자기 자체적 능력을 가지려면 인성이 필요하다. 인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려면은 근데 이 모든 것들 재든 관이든 뭐 인성이든 식상이든 간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제자리라는 게 있습니다. 제자리. 자기 자리를 이탈하지 않게 그 중심을 잡게 하는 게 관이에요. 관. 관.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관이라는 게 관은 왕하면 최소한의 이탈은 없다. 최소한의 문제는 없다. 뭐 이런 거죠. 최소한의 이탈은 없다. 문제는 없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생활부터 시작을 해서 뭐 금전적인 부분들, 뭐 주의적인 부분도 뭐 다 마찬가지죠. 딱히 문제는 없다. 대신 크게 발전도 없다. 뭐 이런 거죠. 크게 발전도 없다. 음. 근데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안정을 원하니까 관황한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을 겁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음. 근데 꼭 그게 다는 아니죠. 그게 다는 아니지. 우리가 뭐 손님으로 오는 많은 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분들이, 저렇게 관이 멀쩡한 사람들이 오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대체로.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대체로 관이 죄보다 약하거나, 아니면 인성이 더 왕하거나, 이제 그런 경우들이 음, 태반이죠. 태반이죠. 항상 태반이죠. 그래서 참 관이 온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관이 왕하다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람직한 것은 맞지만은 사실상 실상적으로는 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들이 아니죠. 이제 그런 것들이 통용되거나 인정되는 시대가 지났습니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바람직한 모습들, 정말로 우리가 일상적이고 별일 없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관중심의 사회가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아닙니다. 오히려 식상이나 인성이 왕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특기를 더 중시하는 사회. 특히나 요즘 들어서 더 심해진 거는, 인비들이 왕한 팔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 특히 이제 비겁이 많은 팔자들. 예전에 비해서 제가 보기에는 뭐, 아무리 못해도 대여섯 배? 그 정도로 많아진 것 같아요. 비겁이, 특히 인비 왕한 팔자들은 더더욱 많아지고, 그게 지금의 일단 추세죠. 이게 세상이 그렇게 바뀌다 보니, 세상이 바뀌어서 그런 팔자가 나오는 건지,
그런 팔자가 나와서 세상이 바뀐 건지, 뭐, 그거는 알 수가 없는 일이고. 결국 인비가 많아졌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에 부적격자가 많아졌다는 이야기예요. 재관 중심으로 되어 있는 팔자들의 분포들이 많이 줄었다. 그리고 오히려 재관이 잘 되어 있는 사주일수록 오히려 지금 같은 시대에 그냥 아주 평범한 사람에 불과한 것이지. 근데 너무 재미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아직까지도 관이 왕하다라는 것, 관이 왕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뭐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의미가 없는 건 아닌데 예전 같은 방식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죠. 없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다라고는 좀 이상하지만은, 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사주의 구조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음, 이제 관왕제약을 가장 기본 틀로 둡니다.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사주란 틀을 관왕제약, 관왕제약. 그렇다고 해서 제약이라고 해서 제가 막 이게 약하는 뜻은 아닙니다. 관보다는 제가 약하란 이야기인데,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관왕제약이라는 게 결국은 사회적 책임을 가져서 사람을 끌어가라는 이야기인데 과연 그게 바람직한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차라리 관약제왕하면 나는 부족한데 나를 보필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그런 것들을 더 원하는 시대거든요. 지금은. 예전에는 뭔가 의지와 결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방식이 맞다라고 생각했다라면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죠. 뭐 유산 싸움 하는 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누군가한테 의탁해서 살려고 하는 것들이 팽배한 시대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금은 그런 사주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그래서 관약제왕 한 팔자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더 바람직할 수도 있고 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거죠. 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재관이라는 사회적 틀, 뭐 재생관이 잘 되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정의, 이런 것들이 사주를 볼 때는 물론 당연히 의미는 있지만은 그것만을 가지고 바람직해, 너는 참 좋은 사주야라고 이야기할 만한 시대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인왕하면 우리가 관약 인왕하잖아요. 관약 인왕하잖아. 남자들이 보통 관약 인왕하잖아요. 그러면은 인성이라는 보호자를 얻는 거예요. 관약 인왕하면 이렇게 남자가 관이 약하고
인성이 왕하면은 인성이라는 보호자를 얻은 겁니다. 인성이라는 보호자. 그래서 좋은 여자를 만납니다. 근데 여자는 거꾸로예요. 여자는 관약 인왕하면은 내가 훌륭한 보호자가 된 겁니다. 이건 오히려 내가 가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뭐 손님을 보든 사주를 보든 아시게 될 거지만 똑같은 사주라도 남녀가 다릅니다. 반대인 경우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무지하게 많습니다. 시광한 여자들이 씩씩하거든요. 남자다운데 시광한 남자들은 나약합니다. 나약합니다. 대왕한 여자들이 정말 이해심이 많은데 대왕한 남자들은 여자 꽁무니 따라다니기 바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밌네요. 그래서 똑같은 사주라도 접근 방식이 다른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근황한 일간이 이제 근이 있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어떤 또 일반적으로 이렇게 근이 있다라는 거는 인기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남녀 공이 근이 있다. 일간에 근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인기가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남자들이 일간에 근이 있으면은 여자에게 인기가 있어서 여자의 혜택을 받는 수가 있는데 여자가 근이 있으면은 남자에게 인기가 있어서 남자를 데이트 비용을 내줘야 되는 어쨌든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그 똑같은 사주라도 좀 남녀가 좀 많이 다릅니다. 잠시 비껴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이 이런 구조, 사회 구조가 이제 바뀌면서 사람이 생각하는 생각이 바뀌면서 옛날에는 당연히 재생관이 최고고 관인상생이 짱이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은 좋은 사주기는 하나 뭐 좋은 사주죠. 뭐 재생관이 잘 되고 재생관이 잘 되면 과연 좋은 사주인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재생관의 의미를 생각해 봤을 때는 과연 재생관이 좋은 사주인가? 여자 입장에서 재생관 한다라는 것은 남편을 키워야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여자가 재생관 한다라는 것은 부족한 남편을 계속 키워서 세상을 이탈하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임무를 가진 게 여자의 재생관인 것이고 남자의 재생관이라는 것은 사회적 인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사회적 인물로서 내 역할을 다했고 집안은 아내가 알아서 보살피란 이야기인데 남자 입장에서 재생관은 딱히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재생관이든 재생관이든 상관이 없는데 여자 입장에서 재생관이라는 거는 꼭 그것이 좋다고 이야기하기는 곤란하죠. 그래서 여자 입장에서 재생관을 하려면은 일단은 관이 왕이긴 해야 돼요. 관이 왕하지 않은 재생관은 힘들다. 그리고 인성이 왕해도 안 됩니다. 인성이 왕해도 안 돼. 항상 우리가 왕세라는 것들, 인성이나 식상이라는 거는 결국은 내 능력이 커진 거거든요.
인성이라는 식상인 것은. 그러니까 이 능력이라, 그러니까 어, 관이나 재는, 관이나 재라는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관이나 재라는 거는 사회적 역할이에요. 능력은 인성과 식상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재생관이 잘 된다. 그냥 성실한 사람에 불과해요. 사회에서. 성실한 일꾼에 불과한 것이지, 그런 것들을 능력이란 이름으로 끌어내는 것은 인성과 식상이 하는 거다. 인성의 식상이 하는 것이다. 근데 문제는 사회적 평가는 재관으로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평가라는 게 있거든요. 평가. 똑같은 일을 하고도 불이익을 당했다. 관약이에요. 관약이에요. 똑같은 일을 하고도, 똑같은 일을 하고도, 이렇게, 어,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건 제약입니다. 제약. 제가 약하지 않다, 제가 약하다라는 이야기는 참가하지 않은 죄, 참가하지 않은 죄, 동참하지 않은 죄, 사람이 싫어도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싫다고 뭉갠 죄, 그게 제약입니다. 관이라는 거는 성실성을 보여준 겁니다. 성실성. 이게 뭐냐면은 재관과 인성, 식상이라는 것들, 제가 지금 왕세를 하지만은 왕세 이전에 재관과 식상의 역할에 대해서 모르면 왕세라는 것도 사실은 의미는 없습니다. 역할을 알아야 왕세를 하는 것이고, 관이라는 거는 그냥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정신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관만 왕한 사람이 있어요. 관만 왕한 사람. 관만 뒤지게 왕한 사람이 있어요. 능력은 없고 성실하게만 하는 사람입니다. 능력은 부족한데 성실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러나, 그냥 어느 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만큼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어디에다 중점을 줘야 될지는, 그거는 우리가 규정할 수는 없어요. 규정할 수 없습니다. 어느 게 더 좋다 나쁘다 규정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규정해봐야 소용도 없어. 없어. 왜? 그렇게 타고났거든. 관약인 왕으로 타고났으면, 관이라는 공적인 수행 목적성보다는 인왕, 인왕. 내가 여기서 책임져야 될 일을 더 열심히 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면은 정말로 일 잘하는 사람으로 이름은 났는데, 공적인 부분들, 우리가 조직 내에서 공적인 가장 큰 부분은 상하관계, 상하관계, 윗사람과 나의 관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깡그리 무시했다. 그래서 깡그리 무시했다라는 건, 그러니까 관약인왕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상사를 제외시켰다라는 이야기예요. 윗사람을 제외시켰다. 그럼 윗사람을 제외시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면 자기가 제외되지. 자기가 제외되지. 관왕인약하면 조직에만 충실했는데 인약, 자기 역할은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개근상은 탔는데 실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중간은 가겠지. 중간은 가겠지. 최소 윗사람한테 잘못 보이지는 않았으니까. 그래서 사회적 관점에서는 관왕인약이 낫고,
내 정서적 관점에서는 그것도 관약인양이 낫구나. 이게 참 왕세라는 게 이런 내용을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사람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게 있어요. 이제 관이라는 것들, 재라는 것들, 이 속에는 임무도 있지만 관계도 있습니다. 관계. 이제 인성과 보통 이제 관과 인성이니까 관이 부여해준 역할에 인성이라는 내가 관에서 해야 할 일이란 뜻이죠. 그 일을 제대로 했냐 못했냐, 지나치게 했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런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인왕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 이유가 태도 불량이에요. 태도 불량. 근데 재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재관의 왕세도 마찬가지죠. 재관의 왕세. 관왕제약하면. 관왕제약하면. 관이라는 큰 공적 임무를 나는 하려고 했는데 제약. 아무도 나를 안 따라준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안 따라준 건지 내가 독불장군으로 간 건지 내가 독불장군으로 간 거죠. 그래서 관왕제약이라는 거는 항상 혼자서 움직입니다. 혼자서 움직여.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뭔가를 결정하고 일을 하고 수행을 하고 내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관왕제약자들이 하는 짓이죠. 그러면서 남을 욕하죠. 아니 왜 이걸 내 혼자 해야 돼? 근데 지가 남들이 따라오기도 전에 저만큼 가놓고 왜 남 욕을 하냐고. 제왕관약하면 반대입니다. 제왕관약하면은 나는 뭔가 부족한데 내 주변 사람들이 뛰어나서 나를 보필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관약 적어도 관왕제약이라는 것은 관약제왕이라는 것은 내가 수장이 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뭔가 지도자로서 오너로서의 역할은 할 수 없다. 관리자로서의 역할은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게 현명한 거예요. 관약 제왕하면은 좋은 직원 뽑으면 됩니다. 내가 부족한 것을 밑에 사람한테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밑에 사람들이 잘해서 내가 커나가는 겁니다. 그게 관약 제왕이에요. 물론 관왕 이게 그걸 좀 정해야 되겠다. 이게 우리가 사주가 8글자거든요. 사주 8글자인데 이 중에 적당하다는 하나예요. 많다는 2개예요. 과하다는 3개입니다. 뭐 천간지지 따질 것도 없어요. 따질 것도 없고 하나면 적당한 겁니다. 2개면 많은 겁니다. 3개면은 지나친 겁니다. 이렇게 봐도 별로 안 틀립니다. 한 8, 90%는 맞다고 봐도 돼. 한 개면 약하지 않느냐? 안 그렇습니다. 한 개면은 적당합니다. 2개면 많고
아, 3개면 과하고 4개면은 태과입니다. 4개면은 이제 그거는 감당이 안 되는 거지. 4개까지 있는 사주 보기 드물기 진짜 힘듭니다. 4개까지 똑같은 육신을 4개 가지고 있다? 아, 그런 사람 보기 드뭅니다. 모르죠. 뭐 위인이나 뭐 특별한 사람들한테 많을 수도 있겠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편중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편중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지금 이제 왕세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가지는 생각들이 있죠. 아, 편중은 나쁜 거 아니냐? 내 팔자가 너무 단조롭고 한쪽으로 쏠려서 이거 조진사주 아니야?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음. 편중대도 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많고 뭐 중화대도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 천지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 팔자가 뭐가 없고 뭐가 편중이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뭔가 편견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편견을. 근데 그런 편견을 많이들 가질 거예요. 많이들 가질 거예요. 저도 이제 손님들 상대하면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뭐 수두룩 빽빽하죠. 뭐 손님들 뭐 수만 5개 뭐 있다 그러고 뭐 요즘 또 다들 어떻게 사주 공부들을 해가지고 좋은 소리는 못 듣고 나쁜 것만 가져와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음, 그거 아니다라고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다독거려 주는 것도 힘들 때가 있어요, 가끔. 그거 아니다. 편중이 나쁜 건 아니다. 편중이 나쁜 건 아니다. 편중은 나쁜 게 아니고 편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양극단을 달리기는 해요. 편중이라는 것 자체가 극단을 달리긴 합니다. 편중은 대체로 어, 아주 편하거나 아주 편하거나 아니면은 아주 어, 희생적이거나 대체로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나밖에 모르거나 남밖에 모르거나 대체로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둘 다 그냥 일반적인 사회적 가치와는 다른 삶을 살더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돈을 많이 벌고 뭔가 좋은 것을 먹고 뭐 지위적으로 성공하고 이런 거를 바라는데 편중들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편중들은 나밖에 모르는 편중들이 있거든요. 나밖에 모르는 편중들. 그런 편중들은 그냥 밥만 먹어도 행복해해요. 그리고 남밖에 모르는 편중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뭐 하나 가지는 것도 아까워요. 다 남 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니는 뭐 돈이 있고 없고 니는 뭘 행복하고 행복하지 않고를 따지는 것 자체가 좀 웃기는 이야기다. 물론 편중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 거지만은 편중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식상과 인성을 중심으로 된 사람들이 대체로 그러합니다. 기본적으로. 대체로 시광하거나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속의 가치는 재관에서 나오기 때문에 재관 중심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세상 속의 어떤 욕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아이러니한 거죠. 아이러니한 것이 그러면은 누가 잘 사냐? 잘 사냐?
잘 산다? 그것도 참 애매한 이야기인데, 애매한 이야기인데, 재관이 잘 사냐, 식인이 잘 사냐라고 봤을 때는 재관은 평범하게 살고요. 평범하게 살고, 식인은, 대입이 크다. 못 사는 사람은 평생을 거지처럼 살고, 잘 사는 사람은 수십억, 수백억을 주무르면서 살고,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죠. 재관이라는 것은 모험을 하지 않아요. 사회 제도가 만들어진 형태로 그대로 따라갑니다. 리스크가 안 생기죠. 딱히 못 될 일도 없지만 잘 될 일도 없습니다. 근데 식인이라는 건 그렇지가 않아요. 돈이 되든 안 되든 도전해 봅니다. 그러다 보니 쪽박을 차기도 하고 대박을 가져오기도 하는 그 차이예요. 그 차이. 그 차이. 그 다음에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겠죠. 어떤 형태의 사주가 잘 살고 어떤 형태에 못 살고 뭐 이런 것들. 어쨌든 뭐 지금 제가 계속 이제 관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 관이기도 하고, 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육신인 형태든지 간에 불균형이 생길 수밖에 없다.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럴 수밖에 없죠. 관이 왕하면은 비급을 극하죠. 그럼 비급이 약해지는 겁니다. 인성이 왕하면은 식상을 극하고, 그럼 식상이 약해지는 겁니다. 인성이 왕하면 식상만 약해지나? 관도 설합니다. 관도 설합니다. 그래서 내 사주가 그럼 균형이 딱 잘 맞으면 좋은 거냐? 죽도 밥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그 참 좋아하시더라고.